주상 전하의 어가를 조금이라도 더 멀리 가시게 하자면은 이렇게라도 해서 외적의 진격을 늦출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위장 전술이었다. 평양에 남은 유성룡, 윤두수, 김응남 등은 소나무 가지에 병사들의 옷을 걸어놓고 조선 병사들의 수가 많음을 과시하고 있었다. 이 같은 위장 전술은 선조의 몽진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것이었다. 한편 평양을 떠난 선조의 어가는 함경도로 향해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 대소신료와 상공내시를 합쳐서 겨우 30여 명. 초라하기 그지없는 행렬이 아닐 수가 없었다. 빙부님, 강 건너 숲속을 보십시오. 상당한 병력이 아닙니까? 장군, 한양을 쉽사리 내준 대신 평양을 사수할 심사인 듯 하오이다. 그럴테지. 내가 조선의 장수라 해도 그렇게 했을 것이야. 대동강의 수심은 얼마나 됩니까? 깊죠. 배가 없이는 건너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배라. 우선은 기다려보자. 저들도 섣불리 달려들지는 않을 테니까. 오래전에 들은 일입니다만 대동강 어느 여울목은 사람이 건널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기는 어렵지 않은가. 조선 병사들이 건너 보인다면 모를까. 우선 첩자를 풀어서 조선 병사들을 유인해 보시죠. 그것도 방법은 되겠지. 선조의 어가보다 한 발 앞서서 평양을 떠난 비빈들의 행렬은 함경도의 접경으로 접어들어 서고 있었고, 선조의 어가도 중전과 비빈들이 지나간 바로 그 길을 따라 순안으로 향하고 있었다. 대동강의 건너편을 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왕성탄을 잘 살펴야 해요. 그래야 되겠지요. 바로 저기가 왕성탄이요. 대동강이 아무리 깊고 강폭이 넓어도 저기 저 왕성탄만은 건널 수가 있어요. 우리 병사들에게도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왕성탄을 건너서는 아니 된다고요. 외적이 대동강을 건너면은 그야말로 큰일이 아니오이까.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 대동강인 줄로 아옵니다. 이날 밤 평양성 방어진에서는 계속되는 가뭄과 대동강 왕성탄의 비밀이 외적에게 새나가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영원군소 고원백이 결사대 400명을 이끌고 야밤에 왜군 진지를 기습해 다수의 외병을 죽이고 말 300여 피를 노획하는 등 대전과를 놀린다. 그러나 대감! 아니, 대감, 큰일 났사옵니다. 외병들이 광성탄으로 강을 건너오고 있사옵니다. 아니 뭐야? 무엇이? 대체 어찌된 일인가? 갑시다.
평양성에서 조선의 임금이 영변을 거쳐서 중국으로 갈 걸세. 이 사람 현수. 예. 자네의 의향은 어떠한가? 만일 조선의 임금을 중국 땅으로 내몰아 버린다면 말이세. 그렇게 된다면 우린 명나라와 다시 싸워야 되겠죠. 승산이 없어. 그렇습니다. 조선 백성들이 의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명나라 땅으로 진격해 들어간다면 조선 의병들에 의해서 퇴로가 끊기게 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명나라로 들어간 우리 병사들은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겨울이 닥쳐오면 싸워보기도 전에 얼어 죽을 것도 자명하지를 않습니까? 빙부님, 필시 조선에서 명나라의 원군을 청할 것인데 명나라를 상대로 강화교섭을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지요? 명나라에서 그것을 받아들일까? 조선의 힘으로는 이 싸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명나라에서 온 원병들이 남의 땅에서 피를 흘리겠다고 하겠사옵니까? 조선을 제쳐놓고 명나라와 강화교섭을 성사시킨다면 조선의 땅덩어리는 쉽사리 우리 수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좋다. 얼마 동안 평양에 머무르면서 사태를 관망하도록. 예. 전하, 좌의정입시옵니다. 아니, 평양에 있을 사람이 여기까지 웬일일꼬? 그러게나 말씀이옵니다. 어서 메시어라. 평양이 어찌되었기에 경들이 일시에 여기까지 이르렀소? 전하, 어렵기는 황공하옵니다마는 지난밤 평양이 적에게 유린됐사옵니다. 왜적이 무슨 연호로 그리도 쉽게 대동강을 건널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오? 지난 보름날 우리 조선 병사들이 외진을 기습하여 얼마간의 전과를 올렸습니다마는 퇴각하는 우리 병사들이 왕성탄을 건너는 것을 외병이 보았사옵니다. 왕성탄이라니요? 왕성탄이라 하면 대동강에서 가장 얕은 열목의 이름인 줄로 아옵니다. 하면 거기를 사람이 건널 수가 있다는 말씀이요? 그러하옵니다. 본시 서해안의 조소와 관계가 있사온지라 깊어지기도 하고 얕아지기도 하옵는데 간조 때에 이르러서는 능히 사람도 건널 수가 있사옵니다. 이런 답답한 노릇이 있나? 그렇다면 조선 병사들이 왜적에게 왕성탄을 몸소 건너보일 꼴이 아니오? 바로 그러하옵니다. 전하, 서둘러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원군을 보내줄 것을 채근하심이 옳을 줄로 아옵니다. 그러하옵니다. 왜적이 평양을 유린하고서는 여기도 지척인 줄로 아옵니다. 저들은 지난번 강화를 청해온 바가 있사옵니다. 평양에 입성한 왜적은 천만다행으로 소소군이라고 하옵니다. 다시 한번 기대해볼 만한 일일 것이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숨을 돌릴 수가 있으련만. 이것 보시오. 그 쥐새끼 같은 소서행장이 조선과 강화 교섭을 벌였던 것을 알고 있어. 강화 교섭이라니 금시초문이오이다. 아니 뭐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여기까지 뭐터로 건너와? 가등님은 말을 삼가시오.
삼가하게 됐어이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소송을 강화하는다는 것이야. 글쎄, 그건 잘 모르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이걸 보라니까. 소송가 평양을 집어삼킨 것이 언제야. 그런데도 아직까지 진격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평양에서 순안까지는 엎어지면 코다울 것이야. 그 순안 땅엔 조선 임금이 있고. 이래도 내 말을 못 알아듣겠는가? 이래도. 글쎄, 소상한 것은 모른다지 않았습니까? 더 진격을 하지 못하는 연유가 있겠죠. 야 봐! 지금 가서 당장 소서 불러. 소서가 진격 안 하겠다면 이 가등의 제2군이 평양 쪽으로 들어가겠다니까. 가등님께서는 함경도를 맡으시고 소서님께서는 평안도를 맡지 않았습니까? 전하의 명예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니까요. 이거야 원. 조선 임금을 중국 땅으로 몰아내면 조선은 우리 땅이야. 이렇게 쉬운 일을 소서가 하지 않는 까닭을 아는가? 그것이 강화교섭 때문이라는 것을 왜 몰라? 가등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아들었소이다. 다만 전하의 명이 계실 때까지는 임지를 떠날 수는 없을 것이오. 어서 임지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조선 땅으로 건너온 석전 삼성은 한양의 진을 치고 앉아 행정지도와 전선의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화전파인 소서 행장의 편을 들었다. 사정이 이와 같았으므로 아무리 강경한 가등 청정으로서도 임지인 함경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같은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채 중전 박씨와 비빈들은 함경도로 향하고 있었으니 이들에게도 위험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처지였다. 전하, 명나라로 원병을 청하는 사신이 떠난 지 오래되었는데 아직 아무 소식도 없사옵니다. 다시 신등을 명나라에 보내주신다면 애원을 해서라도 원병을 청해올 것이옵니다.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디 쉬운 일이던가. 어려워도 서둘러야 하옵니다, 전하. 경들이 명나라로 떠난다면은 이 나라 종사는 누굴 의지한단 말이던가. 하오나 지금 종사를 구할 수 있는 방도는 오직 명나라 원군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이옵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옵소서. 알겠소. 서둘러 명나라에 가서 원병을 청해 주시오. 한음 이덕형이 원병을 청하기 위해 명나라로 떠나던 날, 백사 이항복은 강가에까지 나와서 배웅하며 서로 말을 바꾸어 타는 애틋한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당시 젊은 고위 관직에 있던 두 사람의 우정은 그대로 우국충절로 이어져 있음이었다.